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PT 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카메라 각도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가르칠 때 항상 같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죠. 사실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어떠한 방향성으로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가에 대한데, 운동을 하실 때 부상을 잡고 있는 회원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나랑 운동했을 때 뭔가 결과가 없고 흐지부지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트레이닝에 대한 방향성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훈련을 그대로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다큐에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운동이 뭔가 엄청 특별하냐라고 했을 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부상 예방을 하기 위한 것들, 그 다음에 체력을 항상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기초적인 단계에서 뭔가 기술들을 잘하기 위한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자세들로 이루어진 패턴의 운동들이거든요. 그런 기초 훈련을 하고 나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을 이제 가르칠 때 저희가 이제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특별한 퍼포먼스나 기술을 먼저 입히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 동작이 좋아서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 동작 좋다고 했는데 나는 그대로 따라했는데 왜 효과가 안 나지라고 하면은, 그 앞에 단계 스텝에서 내가 기본적인 부분들을 아예 무시하고 운동에 대해서 이제 결과만 도출하려고 했던 거죠. 이 퍼포먼스를 그냥 시켜버린 거죠. 그럼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내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트레이닝에 이제 접목을 하는지. 저는 이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PT를 했을 때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효과가 있으려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고 계획을 했는지, 이 안에서 사실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대부분 이제 트레이너들이 결과를 내는 거는 단순 반복으로 통해서 한 거일 거예요. 그래서 뭐 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트레이닝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느냐, 뭐 안 가지고 하느냐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무게나 단순한 무게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입력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회원님들이 부상에 좀 노출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퍼포먼스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무게, 기술 등과 같은 퍼포먼스가 우선시되는 동작들은 분명히 부상과 같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네, 성장기 친구들한테 우리 축구나 농구를 할 때 막 화려한 드리블 연습을 시키거나 뭔가 퍼포먼스적인 기술적을 좀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는 것 자체가 이에 해당이 돼요. 근데 저희한테 오시는 일반 분들은 되게 이런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한 신체 활동이 없는 분들이 왔을 거예요. 아마 평생 동안 내가 신체 활동을 안 했는 상태에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을 이제 가르친다고 하고 팔다리를 사용해서 막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자유도가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 좀 깨져 있을 거예요. 중심이 깨져 있는 상태, 체간이 앉아서 깨져 있는 상태에서 팔다리를 자유도가 높은 동작을 하시면 당연히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퍼포먼스 자체가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체간의 안정성이 깨진 상태에서 그냥 팔을 드는 행위, 당기는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시간이 요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아무리 몇 개월 동안 해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고객들에 대한 몸 상태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회원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적고, 그 적은 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느 단계 운동을 잡아서 갈 건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결과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무브먼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하고, 기술, 이 단계로 넘어간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움직임이라는 거는 어떤 거가 있냐면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지 단계고요. 내가 어디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단계, 그 다음에 가동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여기 속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되신다고 하면은 내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퍼포먼스를 하시면 돼요.
이 퍼포먼스는 또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은 그 운동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운동의 양하고 질이에요. 운동의 양과 질을 늘렸을 때 약간 퍼포먼스 어려운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무게가 늘어나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는 거죠. 이 레벨 구간을 잘 나누셔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잘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무게랑 또는 퍼포먼스를 요구했다면 다치실 거야.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제 기술은 그 회원님이든 아니면 트레이너가 어떠한 특별한 요구하는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술 단계를 가져가는 건데 2단계까지는 사실 저희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자 제가 생각하는 그 무브먼트 움직임 그 다음에 플러스로 퍼포먼스까지가 단계인 것 같아요. 이 단계를 통해서도 몇 년간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 그 회원님이 원하는 목적에 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한 종목에 대한 저희가 이제 특정 동작에 대한 기술을 연마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트레이너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에 단계 두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눠진다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저희가 하는 훈련, 그 트레이닝, P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후에 원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트레이너는 일단 이런 퍼포먼스 단계까지 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원하시는 뭐 다이어트, 그 다음에 근력 강화, 그 다음에 벌크업, 그 다음에 가동성, 그 다음에 안정화, 그 다음에 인지 단계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단계가 잘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또 다른 퍼포먼스를 해줄 수 있는 거고 퍼포먼스가 완벽하게 나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기술 습득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트레이닝 방향성을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운동을 좀 하시던 분들도 인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가동성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안정화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저희는 PT는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머신 종류의 운동을 시키거나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훈련의 양하고 질만 늘려서 운동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부상이 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법칙은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수용력이 있어요. 이 부하에 대한 수용력, 이 퍼포먼스에 대한 수용력, 그 다음에 근지구력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용력이 있을 텐데 그 수용력을 내가 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부하가. 이 부하 자체가 너무 커버리면 당연히 부상이 올 거고 부상이 바로는 안 오더라도 누적된 데미지가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의 경험, 그 다음에 트레이너의 이런 뭐라고 하면 임상 그런 자료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도 경력이 좀 있거나 이런 임상을 좀 갖고 계신 트레이너한테 받는 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랬을 때 결과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결과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트레이너 능력은 뭐라고요? 그 고객의 수용력을 잘 판단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부하를 줄 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수용력 이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희가 부하가 있을 텐데 이게 1이 됐을 때가 잘하는 트레이닝이죠. 1을 조금 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한 트레이닝이 될 수 있고요. 이걸 잘 선택하셔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려웠나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을 내가 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똑같은 결과를 자꾸 못 만들고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잡았을 때 대다수의 한 10명 중에 9명은 결과를 도출해 라고 하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오더라도 처음에 뭐부터 잡는다고요? 움직임. 움직임에 뭐가 있다고요? 인지. 그니까 인지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동범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무브먼트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퍼포먼스 운동의 양가지를 늘려서 운동을 실행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같은 결과는 아니어도, 우리가 결과가 있는 트레이닝이 될 거예요. 알겠죠?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고객이 어느 위치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잘 선택하는 거, 잘 판단하는 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와서 그냥 스쿼트 해보세요, 데드리프트 해보세요. 그 다음에 몸 괜찮으니까 어깨 올릴게요. 막 이런 동작들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안전한데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트레이닝이 되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슬기로운 오피스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